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금융 AI와 젠더 차별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금융 AI 중에서도 심사 및 평가 분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능을 예로 들어 대출 한도를 위한 등급 판단이나 신용평가 등과 같은 금융 분야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이 갖는 편향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신용평가나 대출 심사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젠더 편향과 차별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AI는 금융 분야의 경우 서비스 산업과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챗봇부터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분석에 이르기까지 해외와 국내 금융권 전반에서 AI 기반 디지털 솔루션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 모델이나 대출 심사 시스템을 AI를 사용해 고도화한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펀드박스는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기업의 신용을 판단해 복잡한 서류 없이 즉시 기업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금융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심사 및 평가 분야는 국내 은행에서도 AI 도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분야입니다. KB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머신러닝 기반 소매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을 운용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기업에 대한 기술 신용평가 시 AI 기술을 활용한 등급 판정 가이드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용평가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중요한 이유는 고위험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2024년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산업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 및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을 고위험 인공지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차별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차별적 판단 하나가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 혹은 채용 등과 같은 부분에서 개인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생활에 깊이 파고들면서 성별 같은 변수에 따라 차별적 판단을 내린 일부 사례들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의 젠더 편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애플과 골드만삭스는 신용카드 애플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카드는 AI가 직접 사용자를 분석해 신용 한도를 자동으로 정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비드 한소는 여성 배우자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배우자보다 약 20배 높은 신용 한도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재산과 금융계좌를 아내와 공동 소유하는데도 자신의 카드 한도가 아내의 10배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차별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카드사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신용점수 부여 및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차별적인 판단을 내리는 본질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차별이 비의도적이라고 가정할 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데이터의 대표성이 결여된 경우, 데이터가 사회적 편향을 반영한 경우 등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성의 신용 점수를 남성보다 낮게 판단한 이유도 인공지능을 만드는 재료인 데이터에 이미 차별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낮은 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남성보다 적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같은 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 지수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남녀 소득 격차 122, 고위직 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 125위로 146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성별 격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신용평가에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면 오랜 기간 축적된 편향적 데이터로 인해 젠더 편향이 발생하고 이는 차별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이러한 차별적인 판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금융 AI에 대한 국내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2021년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에서는 AI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품질 검증 등 AI 윤리면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 주 내용이 되었습니다. 금융 소비자 차별 방지와 권리 구제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다음 해인 2022년에는 금융 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과 AI 개발 활용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AI 개발 활용 안내서에는 성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도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데이터 관리부터 설명 가능성 확인까지 AI 신용평가 모형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점, 금융 소비자에게 신용평가 모형 및 신용평가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젠더 편향성 및 성차별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안내서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애플카드 논란처럼 차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및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나온 최종 결과에 대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설명 가능하도록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출력값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대형 언어 모델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은 입력값과 출력값만 알 뿐 블랙박스처럼 내부 작동 방식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금융 AI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요건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 차별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때 인공지능 기술의 모든 단계에서 젠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 분야 AI 개발 활용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젠더 요소를 고려한 문항들은 7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 단계, 즉 기획 및 설계,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생성, 학습 모델링의 4단계에 맞춰 분류해 보겠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 가능한 요소를 선정하는 것은 기획 및 설계 단계에 해당합니다. 편향 예방 및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 운용 성과 및 괴리율이 일정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 단계에 해당합니다.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최소 샘플수 및 비율을 일정하게 확보하여 학습하는 것, 세부 단계별 편향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 차별적인 포트폴리오가 생성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학습 모델링 단계에 해당합니다. 알고리즘 생성 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특정 성별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리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